안녕하세요. 사과나무 목동관에서 고3 수능 국어 강의를 하고 있는 김선민 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최근 9월 3일 고3 친구들이 평가원 모의고사를 떨리게 또 보고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생님은 2026 수능 대비 9월 평가원 모의고사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9월 3일 평가원 모의고사 국어 등급컷부터 이렇게 살펴보시게 되면 화법과 작문은 1등급 컷이 93, 그리고 2등급 85, 3등급 77, 그 다음 언어와 매체 1등급 89, 그 다음 2등급 81, 3등급 73 이렇게 지금 정리가 되어져 있는데요. 작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작년 9월 평가원 모의고사에서 언어와 매체가 96, 1등급 96, 화법과 작문이 1등급 98이었습니다. 선생님 기억으로는 작년보다 올해 등급컷이 조금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원점수 자체는 조금 떨어졌는데 이게 조금 떨어져 있는 원점수 자체가 시사하는 바는 작년 9월 모의고사보다 올해 9월 모의고사가 다소 어려웠다. 그리고 원래 늘 그래 했지만 6월 평가원 모의고사보단 9월 평가원 모의고사가 조금 더 어렵고요. 그리고 9월 평가원 모의고사를 토대로 저희가 11월 13일 대망의 날에 국어 수능에 대한 난이도와 이런 패턴으로 문제가 나오겠구나, 이런 제재들이 이렇게 사용이 되었구나라는 시사점을 굉장히 많이 가질 수 있어서 9월 평가원 모의고사는 사실 수능을 앞두고 보는 것이기 때문에 6월에 비해서는 상당히 어렵고 작년에 비해서도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시험을 또 이제 각자 나름대로 열심히 보고 오셨을 텐데 어떤 친구들은 등급이 생각보다 잘 나왔어야 하는 친구도 있을 거고 어떤 친구들은 내가 노력한 거에 비해서 좀 잘 못 나왔는데요 하는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너무 잘 본 친구는 좀 너무 이렇게 기쁨에 쌓여 있지 마시고 또 너무 못 본 친구는 나 이렇게 못했지? 이런 식으로 좌절감에 빠져 있지 마시고 여기서 중요한 건 11월 13일이 남았기 때문에 대망의 날을 위해서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대책과 관련되어서 오늘 이 시간에 선생님이 이렇게 어떤 식으로 우리가 접근을 해줘야 되는지를 좀 언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독서부터 볼까요? 올해 9월 평가원 모의고사 독서 지문에서는 1번부터 17번까지의 문항의 내용을 선생님이 이렇게 딱 정리한 걸 보게 되면 독서 방법론도 수능 특강에서 연계가 됐고요. 주제 통합 파트에서도 수능 특강에서 연계가 되어서 드러났고 과학기술 파트 12번에서 17번 같은 경우도 측음기의 소리 저장 방식이라고 하는 수특의 지문의 일부분을 한 단락을 끌고 와서 약간의 변형을 주었죠. 그리고 사회 지문에서 공공저널리즘이 비연계입니다. 근데 사회 공공저널리즘의 비연계 이야기들은 지문이 다소 어렵지 않았고요. 그리고 기출이나 여러분들이 이제 실무 작업을 하시는 과정 속에서 충분히 자주 만났을 법한 제재였기 때문에 조금은 문제를 분석하거나 지문을 풀어나가실 때 그래도 할만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 같고 주제 통합 파트와 과학기술 파트에서 조금은 시간도 걸리고 어려웠을 것 같다는 생각은 합니다. 특히 독서 부분에서는 난이도를 선생님은 이렇게 체크를 했는데 가장 어렵게 나왔다라고 하는 지점이 아무래도 우리의 이제 가장 약점인 과학기술 파트겠죠. 12에서 17번의 지문의 난이도, 일단은 지문을 읽어나가는 데 있어서 정보량이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여기서 정보량이 너무 많아진다는 거는 개념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개념들이 많이 등장을 하고 그 용어가 생소하면 읽어내는데 이게 뭐지 하면서 시간이 엄청 많이 흐를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의 흐름과 동시에 문제를 다 못 푼 친구들도 생길 것 같고 또 읽기는 다 읽었는데 문제의 정답률이 좀 떨어진 친구들이 있었을 것 같아서 12에서 17번이 가장 좀 어렵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나서 문제 5번, 6번, 8번에서 선택지에 이제 맞고 틀리고의 정합성 관계를 따져나가는 데 있어서 조금은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이런 이제 난이도의 어려움을 주고 있는 문항들에 대한 체크를 이렇게 좀 해봅니다. 근데 독서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저희가 항상 수능 특강, 수능 완성 그리고 모의고사 훈련의 과정에서 뭐 사실일치 문제가 주력으로 출제가 되고 핵심 화제어에 대해서 정보를 도출하는 형태의 문제가 출제를 하고 그리고 구체적 사례에 대해서 적용하게끔 문제가
문제가 나오고 마지막 가장 기본적인 어휘, 문맥적 의미 같은 거, 사전적 의미와 관련된 어휘를 도출하는 문제가 출제를 하죠. 근데 제재마다 읽는 방법과 그다음에 제재마다 주어져 있는 핵심 정보가 좀 차이가 있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문제에서 원하는 바는 사실적 독해해라, 그리고 추론적 독해해라, 그리고 비판적으로 접근해봐라, 그리고 기본적으로 어휘에 대한 학습을 시키기 때문에 저희가 훈련을 해줘야 되는 부분들은 일단 연계학습에 대한 훈련 강도를 좀 높여주시면서 시간 안에, 그러니까 지문당 타임을 걸어내시고 시간 안에 내가 이 문제, 사실적인 읽기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인가, 주요 정보를 시간 안에 정확하게 빠르게 독해할 수 있는 것인가, 이 훈련을 여러분들이 좀 해주실 필요성이 있는 게 독서라고 봅니다. 자, 다음으로 문학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문학을 보시게 되면 고전소설 이화전이 나왔죠. 이화전은 최근 수능 완성에서도 제시가 되었던 거라 연계지문인데 아마 그 요괴 퇴치 모티프와 관련돼서 영웅의 이야기 제시하면서 여우를 퇴치하는 과정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앞여우만 퇴치가 돼서 수여우까지 퇴치 못해가지고 후반부로 넘어가서 퇴치하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가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으셨다면 지문을 읽는데 크게 어렵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전소설 이화전은 수능 완성의 연계다. 자, 갈래복합으로 넘어가 볼게요. 갈래복합은 박목월의 경사는 수특 연계고요. 이수익의 달빛 체질이나 체제공의 용연사기, 수필 하나랑 현대시가 제시가 되어져 있는데 보기 외적 증거 방식 문제 두 문항을 통해서 작품에 대한 정보를 끌어내시면서 여러분들이 분석을 하셨으면 이 작품도 주제의식이 그렇게 어렵지 않게 떨어졌을 것 같기는 해요. 그러나 보기 형태로 주어지는 문제에서 선택지에서 요구하는 조건에 맞게 문제를 풀 때는 좀 어려웠을 것 같아. 그러므로 제재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는데 문제에서 요구하는 선택지 분석에서는 조금 어려웠을 것 같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다음으로 고전시가 작자미상의 화정가. 자, 부녀자들이 쓴 내방가사 EBS 연계교재에서 저희가 학습한 바가 있어서 이미 얘도 익숙하게 봤을 것 같고요. 작자미상의 사설시조도 수특 연계죠. 그렇지만 연계가 안 됐어도 쉽게 풀어낼 수 있을 것 같았고 채연의 성문가 같은 경우도 시조 한 편이 비연계긴 한데 이 비연계의 작품에서도 자연 친화적인 태도 양상들을 끌어내는데 어렵지 않게 문제를 풀어낼 수 있었을 거다. 그래서 고전시가에서는 작품의 난이도, 그러니까 작품 자체에서 분석하는 데는 또 어려움은 없었는데 문제에서 요구하는 지점에서는 조금은 어려움이 있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현대소설 염상섭의 두 출발. 이 작품이 가장 어려웠을 겁니다. 현대소설의 염상섭의 두 출발은 일단 비연계로 출제를 했고요. 그리고 인물 간의 관계도가 다소 복잡해서 인물과 인물끼리의 관계, 그리고 그 속에서 인물들이 가지고 있는 심리와 사건을 끌어내는 방식이 시간 안에 도출하는 데 좀 어렵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선생님은 이렇게 문학이 출제가 된 것들을 보면서 제가 이게 정리를 해본 걸 보시게 되면 염상섭의 두 출발 같은 작품들이 출제가 됐다는 것은 저희가 비연계되어 있긴 했지만 염상섭 작가는 이미 작년과 재작년 EBS 연계교재에서 만세전이나 그다음에 두파상과 같은 작품으로 출연한 바가 있고요. 평가원의 기출모의고사들을 좀 살펴보시게 되면 충분히 염상섭 작가에 대한 학습은 여러분들이 익숙하게 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염상섭이라는 작가에 대한 공부 그리고 염상섭 작가의 다른 기출 작품들이 분석이 되신 상태에서 새로운 두 출발을 봤다면 충분히 인물 관계도는 조금은 복잡했었을지 몰라도 그래도 문제를 풀어내는데 우리가 순발력 있게 중요한 키워드를 잡으면서 풀어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문학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연계가 반이고 비연계가 섞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비연계 작품을 어떻게 시간 안에 읽는지도 관건인데 선생님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연계 학습 포함해서 평가원의 최근 기출의 작가 공부를 좀 해라.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작가 공부를 하라는 것이 작가의 생애, 뭐 작가의 어떤 작품적 경향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공부하라는 뜻은 아니고요. 염상섭의 만세전, 염상섭의 두파상과 같이 염상섭 작가가 작품을 주로 어떤 색깔로 그렸는지 그래서 그런 현대소설들이 어떤 방식으로 풀어졌는지 그리고 시대적인 상황은 어땠는지 이런 것들을 좀 공부를 하시면서 해당하는 문제 유형에 맞춰서 답의 근거를 좀 끌어낼 수 있는 힘들을 키워나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선생님은
예상했던 대로 연계학습에 대한 걸 꼼꼼히 하셔야 되고 평가원의 최근 기출 작가들을 열심히 보실 수 있으셔야 되고 그러면서 개념이 조금 더 풍부하게 녹여져 있으면 참 좋겠죠. 그랬을 때 외적 증거 방식에 대한 정보들을 우리가 풀어내는 힘이 좀 생기기 때문에 개념이 좀 풍부하게 잡히면 좋겠다. 결론적으로 문학 같은 경우는 난이도가 독서에 비해서 조금 높았다, 어려웠다 이렇게 선생님은 보여지고요. 보기형 문항들이 좀 까다로웠다 이런 이야기를 드릴 수 있고 현대소설에서 인물 관계도를 분석하는데 다소 어려웠겠다. 그래서 시간이 이 부분에서 많이 이렇게 잡아먹었을 가능성이 높겠다. 그래서 문학을 먼저 푼 친구들은 독서를 다음으로 넘어가려고 했을 때 문학의 현대소설을 읽다 보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독서에서 한 지문 정도를 놓쳤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문학과 독서의 공통 범위가 정리를 좀 해봤는데 그렇다면 11월 13일 수능 우리는 이제 어떤 준비를 해 주어야 할까?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하겠죠. 여러분은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그래서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제가 수업 시간에 제일 많이 하는 말인데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서 저희가 11월 13일 수능국어 1교시 보는 그날까지 자기 등급을 꾸준히 챙기셔야 돼요. 그러려면 선생님은 일단 제일 중요한 기본 EBS 연계학습을 중점적으로 좀 꼼꼼히 봐라. 근데 이 연계학습을 꼼꼼히 보자는 건 단순히 내신 대비 수업용으로 내용학습을 하자라는 취지가 아니고 여기에 들어가 있는 제재들, 독서, 문학, 화작, 언매 이 제재들이 어떤 식으로 변용이 돼서 모의고사 문제에 나올 것인지 EBS 연계에 대한 변형 모의고사들을 상당히 많이 풀어보시는 게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그런 과정 속에서 내가 예를 들어서 고전소설의 이화전 이미 나왔는데 이 작품이 이제 기억이 잘 안 난다. 그러면 이 작품에 대해서 다시 한번 끌어서 복습해 보시고 그리고 다른 장면들을 좀 분석할 수 있는 힘들을 키우시는 게 참 좋겠죠. 어차피 EBS 연계교재에 나와 있는 제재가 그대로 출제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물론 그대로 출제도 될 수 있지만 그 지문에 다른 지문들이 출제될 수 있어서 해당하는 다른 텍스트들에 대해서 변형된 제재들을 좀 보시고 변형된 모의고사들을 열심히 좀 풀어나가는 작업이 필요할 것 같다. 그러면서 다 보지는 못하시더라도 최근 기출의 평가원 6, 9, 11월을 최근 기출의 평가원 한 5개년 정도에 누가 나왔는지 그 다음에 어떤 작품들이 실려져 있었는지 그리고 독서는 무엇이 나왔는지 약간 그런 흐름들을 좀 읽어 나가시면서 답의 근거를 정확히 잡아라. 이런 공부들을 짧은 시간 동안 좀 알차게 여러분들이 구성해 나갔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는 타임입니다. 타임. 국어는 80분이라는 시간 안에 저희가 잡아야죠. 근데 생각보다 우리 고3 친구들은 80분이라는 시간 안에 한 지문에서 많게는 두 지문을 놓치고 오죠. 그리고 너무나 시간에 막 쫓겨가지고 급하게 읽어서 이게 시험 끝난 후에는 정답이 보이는데 그 안에서는 사실 잘 안 보였죠. 이런 부분들을 좀 해결해 나가는 게 80분 시간 훈련. 그래서 자기 스스로도 80분의 시간을 잡으면서 열심히 모의고사 훈련을 하는 것도 좋지만 여러분들 스스로 파이널 강좌를 선택하셔서 파이널 강좌에서 이감의 모의고사라든가 뭐 바탕, 상상 등의 다양한 이제 실무들을 통해서 긴장감 있이 훈련하는 작업들이 남은 시간 동안은 좀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 타임에 대한 압박감을 가지시되 이게 압박감이라고 표현하기엔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시간 안에 타이트하게 정답률 내기 훈련 이게 굉장히 많이 중요할 것 같아서 선생님은 시간에 대한 강조를 이렇게 아주 강력하게 하고요. 그리고 국어는 1교시죠. 그래서 1교시라는 그 시간적인 압박감 그리고 처음 만나는 시험지 이 평가원에서 첫 교시를 딱 만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시간 동안 저는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마인드 컨트롤을 좀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단연간 고3과 재수생들 수업을 해본 결과 여기서 연습할 때는 충분히 잘 풀고 들어갔었던 친구들이 이제 1교시 국어의 이 부담과 압박과 그리고 그 떨림, 그 긴장감 이 속에서 생각보다 자기 실력을 잘 발휘하지 못하고 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 실제적 사례이긴 한데 1교시 국어에서 내 뜻대로 내 실력만큼 진짜 잘 못 풀려졌다는 이유로 다음 교시부터 그냥 이제 나는 재수할 거야 그러고 이제 모든 걸 포기하고 나왔던 제 졸업생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으로 1교시 국어라는 이 굉장히 타이트하고 긴장감 넘치는 시간 안에서 여러분들 스스로 굉장히 담담하게 지금까지 내가 이만큼의 문제를 풀었고 또 연계학습을 열심히 했고 기출 분석도 이렇게 해왔어. 나를 믿고 잘 풀자의 담담한 마음과 그리고 시험지를 굉장히 당당하고 진취적으로 샥샥샥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런 이제 능력들을 좀 보여주시면 여러분들이 11월 13일 날은 지금 9월 평가원 모의고사보다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맞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음에 대한 컨트롤을 굉장히 잘 해주시고 남은 기간 짧다면 짧겠지만 사실 이 시간 동안 굉장히 많은 것들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알려준 학습 방법을 좀 이렇게 참고하셔서 연계학습과 기출에 대한 공부들을 다시 열심히 잡아 나가시면서 타임 안에 모의고사를 열심히 풀어보는 훈련들을 하셔서 11월 13일 대망의 수능날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큰 기쁨과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바라시는 합격증이 반드시 여러분들 앞에 딱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선생님이 마지막 이제 사과나무 목동관에서 파이널 2감 시즌 6으로 마지막 수능을 위해서 마지막 수능 강좌가 펼쳐져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2감 시즌 6을 선생님과 함께 타이트하게 시간 안에 좀 잘 풀어내고 싶어. 이렇게 마지막 정리를 하고 싶은 친구들은 언제든 사과나무 목동관에 문을 두들겨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선생님은 여기까지 9월 평가원 모의고사에 대한 총평을 마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